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사주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 전용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요즘에 우한 폐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 건강에 주의하시고, 제가 태어난 이후로 이렇게 강력한 전염병 때문에 고생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라는 것은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피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눈에 뚜렷이 보이는 적이라면 같이 싸우겠는데, 뭐 외국에서 적군이 쳐들어온다든가 그러면 총 들고 싸우면 되는데, 이런 전염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걸리면 또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야, 이거는 뭐 외국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보다 더 무섭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건강을 당부드리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 제목이 좀 도발적이긴 한데,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죠. 저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2명을 낳아서 이제 거의 다 컸지만,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니까 거의 다 컸지만 지금 제가 키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혼한 지가 지금 한 3, 4년 정도 됐으니까 이 3, 4년 동안 집사람이 계속 키웠어요. 이혼한 전처가 키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동안 자유롭게 이렇게 지냈으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도 좀 찌그러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를 안 키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좀 발언권이 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좀 가격하게 말하면 사회에서 좀 찌그러져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아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사주라는 것이 인생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와 접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아이를 키우는 것도 사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젊었을 때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안 낳는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을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결혼해서 일부러 애들을 안 낳는 거예요. 이 딩크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독신주의자도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애를 왜 낳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시대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멋있지가 않아요.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세련됐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고요. 단지 너무 편하게 살려고만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니 애를 왜 낳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힘드니까, 편의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아니 왜 힘들게 애를 낳아가지고 저 고생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편의적으로만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의 그 의미가 뭘까?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사주 채널이잖아요. 그러면 동양 철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양 철학이라는 것은 음과 양의 조화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혼자 산다, 아이를 낳지 않고 혼자 산다, 딩크족이 아니라 그러니까 독신주의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좀 비정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동양 철학 입장에서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중국의 그 이머당이라는 분, 이분이 소설가이고 문명 비평가이기도 한데, 독신이라는 것은 문명의 변태적인 돌연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분 입장에서도. 그런데 제가 요즘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고, 그리고 결혼하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요. 애를 안 낳는 사람들은 애를 낳은 사람들, 애를 키우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 사회의 발언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이를 안 낳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2세가 계속 태어나야지 그 아이들이 이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텐데 아이를 안 낳으니까 그 외국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고 앞날이 캄캄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자기 구성원을 2세를 계속 낳아야 이제 사회가 제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드니까 아니 왜 애를 왜 낳냐 힘들어 죽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자꾸 애 낳으라고 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지금 결혼하기에 너무 힘든 사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책임을 사회에 떠넘기는 사람들 이런 것도 바람직한 자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를 키운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건 키워본 사람만 알아요. 아이를 키우지 않은 사람하고 아이를 키워본 사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조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결혼하지 않으면 애들이다 그랬거든요. 결혼을 해야 그 어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결혼을 해서 딩크족으로 살아도 어른이 된다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해서 애를 키워봐야 그 자기를 키운 부모의 마음도 알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깊어진다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사주 상담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사주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자기가 지금 너무 잘 나가갖고 앞으로 더 잘 나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데 어려워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자체가 뭐 부모가 이혼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오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화목한 가정에서는 문제가 나오질 않아요. 제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상담을 받아봤지만 그분들이 어렸을 때는 참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내가 자라나면서 삐뚤어져가지고 뭐 잘못된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릴 때 부모가 뭐 잘 살건 못 살건 그걸 떠나서 못 살 수도 있는데 각각의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막 사랑해 주면서 열심히 이렇게 키우잖아요.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그러면 그 아이들도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된다는 거죠. 어머니가 뭐 집을 나갔다든가 이혼해가지고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다든가 그래갖고 뭐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아니면은 고생해가지고 뭐 부모의 사랑도 별로 받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지금 뭐 부모님을 좋아하지 않는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인생 자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최고 애국자는 누구냐? 바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최고 애국자다. 우리나라의 최고 애국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똑같은 사회 구성원이라도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잘 양육을 하면서 키우는 그 가정하고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 아니면 딩크족들 이런 사람들은 같은 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발언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는요 앞으로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식들을 낳는 사람들한테 뭐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우선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애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편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녀들 키우느라고 막 애들 과외비 대주고 막 이러면서 고생하면서 키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 가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별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회는 결국 그 자식들을 키우면서 한 가정을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 자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봤을 때 부모 그 여자 입장에서는 식신상가론에 해당이 되고 어려운 사주 용어가 나와서 죄송합니다만은 여자 입장에서는 식신상가론이 자식이에요.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관성운이 자식입니다. 그럼 식신상관운이라는 게 뭐냐?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 힘을 빼는 거죠. 자신의 에너지를 전부 다 발산을 해가지고 아이를 양육하는 거죠. 요즘 들어서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그러지만 최근까지 어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집에서 어머니 직장 다니시는 분 손들어봐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맞벌이를 한다는 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최근의 일이에요. 그럼 예전에는 뭐 조선시대나 뭐 이럴 때에는 생기는 대로 애를 다 낳았으니까 그 많은 애를 갖다가 당연히 여자가 집에서는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집안에서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거, 양육하는 거. 그리고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신상관운이라는 것은 나를 나타내는 이 비경겁제의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빼서 내 에너지를 전부 다 발산을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키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관성운에 해당이 되는데요. 관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극하는 거예요. 나를 구속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규율, 규칙, 심리적인 억제력 이런 걸 나타냅니다. 남자가 요즘 시대의 부부로 생각하지 말고 예전의 과거에 여자는 집에서 아이들 양육하고 남자는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고 뭐 이런 가정을 생각을 했을 때 남자 입장에서는 아이들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죠. 집에 와가지고 막 술주정하고 혼자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애들이 딱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마음대로 만나고 뭐 술 먹고 그러면서 늦게 들어오고 싶어도 집에 누가 있어요?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딱 구속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들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에 딱 묶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긍정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이라는 것은 남자에게 있어서는 관성운에 해당이 된다. 나를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라는 것은 음과 양의 조화니까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태어나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독신이라는 것은 이 사주 이론, 동양 이론의 음양 오행 이론에 봤을 때에는 전혀 안 맞는 거야. 이상한 거야.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변태적인 돌연변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바로 음양 오행 이론에 잘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라는 것이 제가 앞에서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즘에는 결혼 안 한다 뭐 이러면서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 탓하면서 아니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뭐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지금 나한테 결혼하라는 얘기를 하느냐,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것은 내 탓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하려면 하죠. 저기 지금 이 집이 다세대 가구거든요. 여기 옥상에 보증금 1,000만 원에 한 20만 원만 주면은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있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옥상에 이제 젊은, 그때 군대 제대하고 이제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아주 젊어 보이는 2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남자 여자가 와가지고 신혼집 알아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락방부터 시작을 했거든. 그러면 요즘에도 자기가 뭐 꼭 결혼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이런 다락방이라도 얻어서 돈 없으면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뭐 세계에서 아주 막 질이 떨어지는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세계에서 비교적 잘 사는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에 살면서 막 뭐 헬조선이니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결혼하기 힘들다, 결혼 못한다, 그리고 결혼해서도 애 안 낳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제 결혼을 딱 해가지고 자녀를 출산하고 그리고 아이를 키워봐야 그래야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된다. 만약에 아이를 안 키운다 그러면은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신 수준은 애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계속 엄마 괴롭히고 막 그랬는데 결국 애 새끼를 딱 키워보니까 엄청 말 안 듣거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이씨, 내가 옛날에 엄마 막 괴롭히고 그랬는데 그때 엄마 진짜 괴로웠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를 안 키워보면 어떻게 해요? 부모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애를 안 키워보니까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그 부모의 마음도 모르면서 살다가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이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에 비해서 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즘에 하도 뭐 힘들다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애도 안 낳고 뭐 딩크족으로 살고 그리고 독신도 많은데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혼자 산다면 아이 키우지 않고 혼자 산다면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우선순위는 애를 키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애 안 키우는 사람은 찌그러져 있는 수밖에 없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사주 이론에도 맞고 동양철학 이론에도 맞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정한 애국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기호의 사주토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